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 6월 모평 모의고사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보셨겠습니까? 우리 수험생분들, 또 학부모님들, 학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동안. 자, 지금 채점, 가채점 뭐 맞추면서 이런저런 또 왜 내가 수능 점수가 안 나올까? 혹은 내가 이 분야가 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했는데도 좀 부족하게 나왔을까? 이번 6월 모평은 나한테 내가 노력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모자랐을까? 여러 가지 뭐 반성 아닌 반성과 또 지금 많은 전략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여러분들에게 조금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조금 잠깐 드릴까 합니다. 지금 수능에 맞는 학생이 있고 안 맞는 학생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뭐 본인 스스로도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점수가 안 나와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사실상 수능이라는 것은 베이스가 있는 학생과 베이스가 없는 학생이 차라서 어떤 그 난이도나 점수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로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을 열심히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 근데 수능 점수가 안 나오거나 열심히 해도 혹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재종반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 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까지 가기에는 점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나온다.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의 어떤 패러다임들이 있을 겁니다.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내가 뭐 잘 못하고 내가 뭐 조금 더 부지런을 떨지 못했고 내가 베이스를 깔지 못했고 노베이스고 뭐 그래서 나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안 나오는 수능을 과연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결과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알맞은 전략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아직도 뭐 우리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수능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들여졌다면 수능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꼭 대학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6월 모평을 본 시점에서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재수생 학생들이나 고3 학생들이라면 사실상 수능을 베이스로 해서 왔다 그러면 그걸 다 뭉개고 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걸 많이 듣고 있는 학생들이 고1, 고2 학생들이라면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지금 결과가 나오니까 뭐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2가 될 때까지 해보면 되지. 근데 사실상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수능을 해서 될 사람인가, 될 놈인가, 아닌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그 입시 제도는 굉장히 급격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시간에 그 말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 말을 다 하고 나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험생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입시 패턴들을 모르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전략이 잘못됐구나. 내가 어떤 면에서 채점, 가채점, 1점, 2점에 울고 웃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간이면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권현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하는 그 수능, 논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응원을 하는데 내가 억지로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내가 이런 걸 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보지도 않고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6월 모평 이후에는 본인이 하나 더 맞고 틀리고 내가 조금 더 게을렀다, 부지런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도 중요하겠지만 입시 전략의 큰 틀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대입은 크게 수능, 정시와 수시로 나눠지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시죠?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눠집니다. 이 교과의 패러다임 모든 뽑는 입결, 여러분들 입결이라는 말씀 좋아하시는데 입학 결과, 항상 결과가 중요하니까 우리 학생들 학종은 달라요. 그건 제가 뭐가 다른지는 그동안 다 설명을 해서 유튜브에 찍어놨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방법을 터닝하는 과정에서 해도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도 그것도 어떤 그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과정은 정확하게 뭐가 있는가를 볼 때는 이제 궁금하시면 제가 강의한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수시에서 학종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수능을 잘 우리가 공부해서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내신 성적도 좋다는 거예요. 내신과 수능의 왁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 머리 구조가, 공부하는 구조가.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수능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그 한 0점 몇 점, 1점, 2점 갖고 내신이 확 떨어지는 학교에서 이 학생들은 예외죠. 내신이 나쁘다고 해서 수능을 잘 못 보는 건 아니죠. 내신 성적이 좀 안 나와도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학생들은 수능 성적은 잘 나와요. 그런 학생들한테 저는 끝까지 그런 학생들한테 수능이 맞는 옷을 입고 있는 학생들한테 저는 지금 뭐 방법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나오는 학생들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내 처지에 맞게 뭐 지방대나 전문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꿈이 그 정도의 꿈에 머물러 있다면 그 꿈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제자가 되는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런데 내가 수능을 못 보고 내신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과연 이게 무너지고 가만히 있어서 내 꿈을 포기하겠는가? 예전 같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내신이 안 나오고 수능이 안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그게 싫으면 유학을 가든지. 지금은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물론 종합전형을 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다 안 나와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수능 점수에 비해서 내가 딴 내신 점수에 비해서 얘기합니다. 정성적 평가라는 항목이 들어갔을 때 내가 있는 어떤 정확한 정량적 평가로만은 이것을 더 성장시켜서 이 정도의 정량적 평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 꿈에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들어가요. 내신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내신 30%, 그다음 비교과, 지금 우리 생계부에 들어가는 물은 부분들이 70%가 들어가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조목조목 70%의 비교과, 생계부의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또 설명을 다 요즘에 바뀐 트렌드에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을 갖고 다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내신이 들어갑니다. 30%가. 그래서 예전처럼 뭐 아주 6등급, 5등급이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서울대, 연대를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뭐 3등급, 뭐 인서울권.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보다 정성적 평가 요소를 내가 잘 준비해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내 꿈에 더 다가설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학과를 갈 수는 있죠. 2등급에서는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고 준비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수능에 맞다면 맞지만 내 옷이 수능하고 맞지 않는 옷을 내가 지금 억지로 누겨서 유별 모평까지 왔다는. 근데 여기서 결과가 안 나왔다면 이제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특기자 전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IT 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있는 국제인재 특기자, 이렇게 특기자 전형들이 있거든요. 이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와 그다음 학생부가 없는 학생들, 해외거나 검정고시 학생들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게 용인이 되는. 올해까지 자소서가 살아있어요. 재수생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자소서가 살아있는 올해 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학종 반수생들. 그렇다고 해도 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은 검정고시 학생들, 그다음에 해외고 학생들은 자소서가 올해 사라졌다, 내년에 자소가 없다고 해도 일반고 학생들은 이미 생계부가 다 끝났으니까 그 생계부가 끝난 거에 대한 어떤 심화 과정, 자기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자소서였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생계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은 계속 올해, 내년, 내후년 살아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검정고시 학생들, 대안학교 학생들, 또 이 중에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능을 열심히 그동안 교과정에서 수능을 공부하지 않고 SAT를 공부했었지만 국내 대학을 오기 위해서 수능 공부하는 해외고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결정에 저는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해서 이것이 내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은 올해, 내년, 후년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는 일반고 학생들은 생계부가 마감돼서 안 되지만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올해 마감돼 내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 안에 세특처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세특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국내 대학을 오기 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공부하는지를 어떤 프로세스로 생계부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라. 제 영상을 보시면 전체 풀버전으로 생계부를 분석한 것도 있고 짧게 나눠서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백과사전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백과사전처럼 유튜브를 강의를 제 강의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항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일반고 다 있으니까요. 면접도 있고, 그다음에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 올해 것도 있고 내년 것도 있고 앞으로 2024학년도 이후 2028학년 4학년도에 평가 기준이 새로 나오면 2028학년도서부터 바뀔 그런 미래 수능과 어떤 미래 입시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점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하나그룹 대체 서식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올해 내년 후년 살아 있어요. 이건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세특사항처럼 다 짧게 적는 난들이 있고요. 그것도 2년, 뭐 2년 반 이렇게 잘 심혈을 기울여서 생기부 만들어 가듯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외를 가던 내가 지금 수능을 다시 보던 아니면 수능을 안 보고 다른 방법으로 터닝하던 좋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어야겠죠. 오늘 본 6월 모의고사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와서 굉장히 환호하는 학생들도 계실 거고 어떤 학생들은 본인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하지만 가만히 성적이 안 나오는 과정을 보면 내가 그동안 베이스가 안 깔려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도 많고 이거를 갖고 열심히 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해도 더 나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깨끗하게 승복할 수도 있고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가겠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또 더 그 내신이 조금 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더 안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이렇게 특기자 전형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대학은 하나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 방법들을 찾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6월 모의고사 모평에서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하시거나 여기서 변화를 주시거나 했을 때 변화는 두려운 거죠. 잘 모르니까. 수능이야 뭐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나 이런 검정고시나 해고 또 우리 또 이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 서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변화를 원하시는 학생들이라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저한테 답을 물어보고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다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6평 6월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수험생 부분들,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방법을 찾고 그 찾는 방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하고 점수에 대해서 이젠 도저히 할 때까지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신 부분들은 과감하게 방법을 선택을 바꿔라.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 권현 선생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